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창녕에 있는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늘밭에는 상당히 마늘이 잘 자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늘이 지금 생육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좀 부족한 데가 많은데 여기 마늘밭에는 지금 저 뒤로 보이는 곳에 물을 이렇게 줘가지고 땅이 질척질척할 정도로 물을 충분히 줬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봄에 희비량도 적정하고 생육 상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그 비료량이 부족해서 못 자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주 잘 자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육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생육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또한 식물의 생육에 맞는 적합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료량은 얼마여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밭에 마늘 비료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1일 오은역입니다. 수분이 40.7%, 수분은 35에서 45% 제일 좋다. 이건 추면 제일 좋고, 비료량은 지금 2.0에서 3.0 사이, 그럼 2.28 정도 나옵니다. 온도 17도. 온도도 지금 뿌리가 잘 자랄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바닥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닥엔 수분이 44.3%에 이 시간 1.76, 온도 16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늘이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자라고 살이 쪄 있다. 그래서 아주 지금 환경적으로는 최적의 마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의 크기에 따라서 요 조금 작은 것도 있고 또 큰 것도 있고 그런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봄 시기에 성장해야 되는 이 마늘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이 제일 좋으냐. 잎이 두꺼워야 된다. 살이 쪄서 이렇게 하트가 돼야 된다. 잎이 이렇게 하트가 돼야 된다. 그리고 비료량이 맞아야 된다. 수분이 맞아야 된다. 지온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지온을 바꾸는 건 우리가 환경을 함부로 못 바꾸지만은 자연 온도에서 우리가 따라가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남 쪽에는 상당히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비닐 밑에 20도까지도 넘게 올라 22도까지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올해는 좀 이런 차이가 많이 없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비닐 밑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봄 저희 그 종묘 단감 씨앗 같은 건 이상 온도 때문에 고온 때문에 발화율이 떨어지고 이런 장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는 많이 공부를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또 있다. 그래서 식물 재배력에 맞는 환경을 우리는 설정을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을에 심을 때는 우리가 2.5의 이식값, 그래서 겨울에는 2.5에서 3.5, 그리고 봄에는 또다시 4월 15일경에 2.5의 이식값. 그럼 지금은 여기에도 비료를 또 더 줘도 되는데 이렇게 고래물이 흠뻑 배 있을 때 고래에다가 그 비료를 먼저 주고 이렇게 물을 퍼서 바닥에서 비료가 들어간다면 또 한 번에 더 효과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비료를 먹었을 때 그 양이 적합한 양을 먹었냐 못 먹었냐에 따라서 우리 생산량에 비례하는 것도 우리 농업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가을에 정식할 때 우리가 100평당 비료를 얼마를 넣었냐, 경영 측면에서 비료를 적게 넣고 추비를 늘려도 되고, 안 그러면 완효성을 넣어도 되고. 그래서 비료 바람이 셉니다. 이거 지금 갑자기 위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제가 넘어질라는 정도까지 그 바람이 세게 불니다. 그래서 가을의 비료는 우리가 제일 최소로 한다면 명품 300, 100평에 2개의 요소 1개 정도, 그렇지 않으면 완효성을 100평에 3개의 요소 2개 정도, 그럼 가을 추비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심을 때, 마늘 심을 때 토양 살충제를 흩쳤는데
어떤 목적에 서쳤느냐. 가을에는 기생충들이 알을 안 깝니다. 곤충들이. 그런데 마늘에는 여백이 비료를 적게 해줘서 이식값이 1.2 이하일 때는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들이 타고 내려가서 뿌리까지 도달한다. 그 뿌리에 도달한 물방울은 아미노산 단백질은 땅속에 있는 잠자고 있는 균의 활성화를 시킨다. 그 균이 활성화돼서 뿌리에 균이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뿌리에 먹고 뿌리가 상해서 콩콩한 냄새가 날 때 고자리파리가 영양성분을 냄새를 맡고 알을 깠다. 그러면 후자의 일이죠. 전자의 비료를 적게 해줘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거기에다가 살충제를, 토양 살충제를 계속 쓰고 있으면 경영 측면이나 국가적인 낭비다는 거죠. 그 교과서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교과서가 잘못된지 우리 현장이 잘못된지 이건 분류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농업을 경영하는 분은 경영비를 전략할 수 있다. 그럼 마늘 종구를 크게 심는 거는 마늘을 크게 키워서 다수확하는 목적으로 큰 걸 심는데, 작은 걸 심어도 비료량을 많이 줘서 이식값 맞추면 빨리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경영비가 전략되는 거죠. 작은 걸 심고 그 양을 비료를 주는 것도 똑같은 경영이 됩니다. 마늘 종구가 큰 것들은 평수를 적게 심고, 작은 것들은 한 망만 해도 약 70평 정도 심는다는 거죠. 그러면 200평을 심는데 3망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종구들은 망수가 뭐 5망이나 몇 망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 비용으로서 비료를 주면 우리는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종자는 마늘이 쌉니다. 그리고 마늘은 안정적이라고 하면 겨울에 또 부직포를 덮으면 되고, 이중으로.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많이 형성해야 된다. 그런 또한 우리 방법론이 나오겠죠. 그런 작은 종자들은 다 심고 팔로 가면 공판장에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근데 굵은 건 또 비싸요. 굵은 거를 선호하는 목적이 우리가 다수학의 목적이다.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자는 작은 걸 심고 우리는 경영비를 종자대에서 전략된 돈을 우리는 비로 쓰면 경영비가 전략된다. 그래서 완효성을 쓰느냐 속효성을 쓸 거냐, 가을에 추비를 꼭 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용했던 비료가 적정해야만이 식물의 잎에서 맺는 물방울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병이 없다. 그리고 무름병이 안 생기고 뿌리 썩은 병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은 겨울에 우리 또한 보온관리, 부직포를 잘 덮어서 관리를 하면 겨울에 저온성 작물이지만 성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비료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겨울에 부직포를 덮고 나도 겨울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부직포 위에 눈이 쌓였을 때는 부직포 위에다가 비료를 뿌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흙골에다가 비료를 줘서 땅속으로 비료가 들어가고 부직포 싼 데서 수분이 증발되면 비료가 빨리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식값을 충분히 주면서 겨울에 성장을 시켜야만이 다수확하는 방법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처럼 여기는 물을 줬는데 한 3, 4일 전에 제가 영천에 갔을 때는 우리가 봄에 첫 비료를 갖다가 100평에 한 포를 줬을 때 그게 비가 적게 와서 안 녹아서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온도가 낮으니까 농가에서 쿨러를 물 주는 걸 아직 제대로 안 해서 비료 그 표면에 한 3cm, 4cm 요 구간에 비료 농도가 높아서 끝이 타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 비료를 덮벅덮벅 나은 자리에 움푹짐푹 나은 자리엔 또 뿌리가 녹아버리는 경우도 황금왕법 대표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올 때는 100평에 10kg, 비가 많이 올 때는 100평에 20kg. 그거는 평당 비가 적게 올 때는 100g 양 요소고, 비가 충분히 올 때는 200g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비가 충분히 와줄 때는 흙골에 비료를 줘도 마늘은 잘 먹습니다. 흙골에 비료를 줘도. 그래서 텃밭으로 재배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전업을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텃밭으로 하는 농가들은 마늘에 고자리 파력을 허칠 필요 없습니다. 누피가 심으면 됩니다.
누피가 심으면 이렇게 꼬부당하게 올라오면서 뿌리 쪽으로 그 여백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그 뿌리 썩은병이 안 생깁니다. 마늘을 눕혀 심으면 비료가 작아도 고자리파리 안 생긴다는 거죠. 뿌리에 여백이 타고 들어가서 뿌리가 썩는다. 여백을 먹고 사는 균의 종류로 제가 황금알국에서 쪼갰는데 비동작균, 그 다음에 동작균은 지가 날아와서 뚫고 들어가는 거, 동물이나 곤충처럼 행동을 한다는 동작균. 비동작균은 포자는 먼저 와 있으나 그 환경이나 영양이 충분할 때 지 스스로 포자가 그거 이렇게 일어나서 자란다는 거. 포자의 먹이를 먹어서 포자가 살아나는 균과 지가 스스로 날아서 뚫고 들어가는 거. 그게 마늘의 녹병 같은 거 안개 낄 때 날아오는 균. 그 다음에 배 가수원에 봄에 안개 꼈을 때 날아오는 흑석병. 그 다음에 여름에 날아오는 과수, 당감, 사과, 배 이런 복숭아에 날아오는 탄저병. 이것들은 땅에 지온이 높으면서 비가 오다가 안개 끼다가 비가 오다가 이런 환경에서 기류를 날아온다는, 기류로. 비동작균도 아주 작아 먼지처럼 날아다니기 너무 무수히 많아서 이거는 균을 박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균은 마늘에서 녹병, 우리가 황무라 그러거든. 그 균들은 봄에 그 쫑이 올 무렵에 대해서 날아올 때, 그때는 우리가 그 송화가루가 날 무렵에 이때 날아올 때는 그때는 우리가 녹병약, 그 뭐 변온에 쓰는 안빌도 있고 또 녹병약도 있다. 그걸 살포해서 죽이면 되는데 예방은 필요 없다는 거죠. 날아왔을 때 약을 쳐야 되지, 그거는 미리 예방은 의미가 없습니다. 동작균은 미리 날아오지 않으니까 안개 꼈을 때 날아오는 게 동작균. 그 동작균은 봄에 제일 일찍 오는 게 이제 그 흑석병이나 마늘의 녹병, 그 다음에 당감이나 사과배 가운의 탄저병, 그 다음에 하우스 국화의 백수병이라 하는 그런 포자, 이런 것들은 안개에서 기류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더 올리가 하우스 내 안개가 안 끼고 온도를 올려보면 백수병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균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대처하는 방법을 각각 달리해서 경영비를 전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가 농약을 쓰고 경영비를 많이 들인다는 거죠. 우리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정보를 많이 요구합니다. 농약을 안 찍거나 어떤 생산 상품이 좋거나 당부리수 좋거나 때깔이 좋거나 이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우리는 기술력과 방법으로서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늘이 잠이 깨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를 철저히 잘 줘야 되는데, 마늘에 지금 무름백이 오는 거는 잎 사이에서 들어가는 물방울, 이파리 끝에 맺은 물방울,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들어갔다. 그건 비료가 작아서 물방울 맨다. 배가 고파서.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커서 잎이 큰데 물방울이 많이 들어가면 몸통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뻥마늘, 스펀지 마늘, 그런데 그거는 잎에서 맺은 물방울,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몸 안으로 배에 들어가서 균이 활성화돼서 안에 체내를 먹었다. 이렇게 말의 용어를 바꿔야만이 우리는 되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비료 부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료 측정기로 이식값이 1.5가 되면 그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1.5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옆면시비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뿌리를 많이 뻗쳐야만 우리 다수화한다.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고 농업의 전략적인 우리가 기술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금알농법에서는 지금 이제 봄 생육에서는 골드그린 두 분의 골드 칼라 한 번 살포를 하는 게 좋다. 물 500리터에 1.5리터의 설탕 3kg, 일주일 간격으로 치면 더 좋고, 일주일 간격 안 되면 10일 만에 살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쫑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골드 칼라 1.5리터의 설탕을 3kg 쓰면 좋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잎이 두껍고 단단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앙금이 있다. 이렇게 꽉 잡는 힘 있어서 물방울이 안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뻥마늘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백이 나왔더라도 몸속으로 못 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텃밭 농사하는 분들은 물 20리터에 60cc, 설탕 120g, 쫑 올라올 때까지는 골드 그린 2번에 골드 칼 1번, 쫑 올라오고 난 데는 골드 칼라만 60cc에 설탕 120g 정도로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이런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자료가 많으니까 많이 보시고 활용하면 좋다. 마늘의 병은 비료를 적게 줘서 온다. 그래서 마늘의 약은 녹병량 하나만 하도 된다. 동작균은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방이나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균 약은 우리가 안개 끼고 난 다음에 날아온대. 녹병은 하나 두 개 생겼을 때 약을 쳐도 잘 잡힙니다. 위에 표면에 있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병 걸렸다고 해서 약을 갖다가 밑으로 칠 필요는 없습니다. 위로만 슬렁슬렁 쳐도 녹병은 잘 잡힌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지역에서 마늘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